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거의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또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강제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77.7%가 청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짜로 200% 바닥 찍었고 오른다라고 했지만 안타깝게 또 많이 이렇게 휩쓸려 갔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롱이 청산되면 약간 이제 좀 주춤해지는 경향이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5,320억 원이 순유출됐다. 블랙락에서도 대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블랙락이 판 게 아니에요. 그 고객들이 판 겁니다. 참고로. 보통은 이제 물론 기관 투자자, 뭐 개인들도 있지만 보통은 ETF는 이제 기관 투자자 혹은 뭐 억만장자들, 전통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그 금융 상품이긴 합니다. 근데요,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저는 다 같은 기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ETF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는 기관들도 4848하는 기관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뭐 하버드 대학교, 저번에 뭐 에모리 대학교 이런 대학 기금 또는 국부 펀드 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저기 뭐 이제 그 주 뭐 미국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그 선생님들 연기금 이런 거 있죠. 이런 펀드는 사실 꼬리표가 없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놓고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묵힐 거예요. 이게 나중에 401k 연금저축에도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면 그냥 봉인되는 그런 돈들은 이제 사놓고 묵힐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엄청난 변동성에 대해 이제 그 잔치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유가요. 사실은 다 이게 비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레버리지 끼고 이제 순간순간 단타다, 뭐 마진이다. 헤지펀드, 마켓 메이커, 뭐 전략 비축하겠다. 근데 잉여 현금으로 삽니까? 전환사채 막 주식 팔아가지고 빚으로 삽니까? 비투 때문에 오를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때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DAT 기업들 기억나시죠? 주가가 뭐 마이너스 80%, 뭐 95%까지 떨어진 기업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전부 다 뭐 저가에 스마트하게 매수해서 10년, 20년 가져가지는 않고요. 그냥 ETF 뭐 이게 뭐 나갔다 돈이 들어왔다 뭐 며칠 연속 나갔다 며칠 연속 들어왔다는 그냥 그때 분위기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딱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ETF도 1,000억 원 이상이 순유출이 됐고 6거래일 연속으로 나왔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6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갔네. 그럼 이더리움 지금 뭐 별로 안 좋겠네. 그냥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자체로 이게 뭐 바닥이야 끝났어. 뭐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살피기 좋다. 샤플링크 게이밍 그러니까 이더리움 전략 비축 2위죠. 86만 개입니다. 근데 비트마인 여기는 이더리움 저번에 뭐 355만 개였습니까? 지금 딱 봐도 한 4배 이상 비트마인이 훨씬 더 많이 이더리움 들고 있어요. 1위와 2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샤플링크는 1,700만 달러를 또 갤럭시 디지털로 입금했습니다. 보니까 뒷단에서 이더리움을 실제로 팔고 있는 유력한 정황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팔고요.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난 9월 달부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사실 샤플링크 게이밍은요. 이더리움 가격은 어쨌든 올랐죠. 근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폭락했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적게 떨어져도 지금 이더리움 지금 이거라도 얼마 좀 팔아서 정말 뭐 거의 마이너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주가를 사서 그래야 이제 주주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저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1위 비축업체 비트마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뭐 최소 5만 개, 6만 개씩 삽니다. 이게 진짜 뭐 어마어마한 액수로 지금 또 2만 1,000개를 또 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지 신기할 지경이죠. 또 양극화. 제가 볼 때 지금 뭐 이제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데 호자를 제가 붙였어요. 1위와 2위. 이 지금 코인만 지금 투자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뭐 음식점을 해도 1위
음식점과 2위 음식점과는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상위 10%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몰리는데 훨씬 더 몰리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전 뚜렷해진다. 우리가 하는 투자다, 사업이다, 우리 자녀들 나중에 진로, 취업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형국이라 보여집니다. 나스닥에 있는 상장 기업 8코어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11,000개 들고 있는데 여기는 뭘 그때 많이 샀었습니까? 월드코인. 월드코인을 현 유통량의 무려 몇 퍼센트? 10%를 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량을 지금 들고 있다. 나스닥 상장 기업 온폴리오 홀딩스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 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3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걸로 지금 뭐 산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이거 한 4천억 넘는 돈으로 살 것이다. 이것 또한 전환 사채 이런 것들 통해서 확보를 했죠. 지금 다 끝난 거 아니냐?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DAT 기업 포함해서요. 이들은 지금 자금을 조달해서 알트코인도 사고 있죠. 비트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이렇게 좀 힘들 때일수록 좀 이제 내 어떤 그 고통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객관성이 좀 떨어지실 수는 있어요. 좀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메타인지를 좀 올려보고 한번 질문을 계속 던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실은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테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 어디에 정말 화끈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기업은 저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 다 힘들 때 웃으면 인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 힘들고 떠날 때 그 줍줍에서 주워 담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쪽으로 싹 이제 돈이 됐건 시장 점유율이 됐건 고객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1위가요. 지금 비트코인 대출 회사 레든이라고 하는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리플도 그렇고요. 테더도 그렇고요. 바이낸스도 그런 것 같고 계속 지금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죠. 뭔가 자꾸 해외 진출을 하고 라이센스를 하고 이제 그냥 기업을 그냥 쓱쓱 인수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인프라? 비트코인 대출 회사입니다. 신용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빚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돈을 빌려주는 인프라. 멋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담보로 맡겨놓고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 회사, 테더와 레드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비트 담보대출의 시스템 만드는 데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초우량 담보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나스닥 상장 회사 리프, 테라퓨틱스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고요. 근데 1,800만 달러 뭔 코인을 샀나 봤더니 지캐시를 삽니다. 평단가가 지금 600달러가 넘죠. 이 가격에 어마어마한 수백억을 지금 샀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커네리 캐피탈, 피델리티는 일개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여기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ETF도 24일인가요? 나올 것으로 거의 한 90% 이상 지금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포기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국장에 가야 되나, 국장에 떨어지면 다시 또 코인 오실 겁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비트코인이든 해당 우량 기업이든 우량 코인이든 자산을 헐값에 싼 값에 최대한 많이 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지금 가격이 어차피 지금 안 좋아서 지금 포기하냐 마냐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코인 텔레그래프 있죠. 메인 기업 이건 말고 더 있는데요. 이제 코인 쪽은 코인데스크, 코인 텔레그래프, 더 블록 말고 실은 더 있긴 합니다. 이런 데가 이제 주요 언론사거든요. 코인데스크는 미국 거, 코인 텔레그래프는 영국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SEC에서 친코인 정책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내년에 점검할 우선순위에 코인이 빠졌네? 라는 또 언론을 쓱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 다만 우선순위 없어도 점검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이미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분명히 헤드라인으로 내보냅니다.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이거 제 느낌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계속 봤냐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악재요.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하는 것 같냐면요. 지금 이들의 생각을 지금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뭐냐. 더 좀 떨어져 나가세요. 그 손가락 거의 달랑달랑 매달려 계신 분 그냥 손 그거 놓으세요. 지금 힘드시지 않아요? 그냥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떨어져 나가세요. 근데 그래야 확 올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대낙관론자 이제 저는 이제 코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낙관론자의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계속 받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그냥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알아서 이제 판단해 보셔야겠죠.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이제 NAV라고 해서 이제 들고 있는 코인의 시총과 이제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이 지금 거의 똔똔 수준입니다. 그냥 1 정도 왔습니다. 1 밑으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거 불안한 거 아닙니까?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그래서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다. 2020년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 연간 변동성 비트코인이 그때는 80%였는데 지금은 50%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계속 몇 년마다 5%씩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 대비해서 약 1.5배 수준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P 500은 연평균 대략 8에서 10%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연평균 8%, 10%씩 계속 올랐어요. 그냥 연평균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30년 쭉 그냥 놓고 보면 연간 15%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겠어? 지금부터 5년은 15%는 저는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50년 후까지 되면 거의 S&P 500과 비슷한 자산이 되겠죠. 비트코인 시총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도 회사는 80에서 90% 저 정도 이거 우리 버틸 수 있어. 문제 없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당연히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스트래티지는 워낙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전환사채 기한이 있거든요. 저 27년 저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마진콜이다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트래티지를 따라서 했던 뒤늦게 합류했던 DAT 기업들은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메타플래닛도 그렇고 이게 2위만 돼도요. 1등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극명하게 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DAT라고 하는 저는 컨셉을 만든 사람이 이걸 천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월가 전통 금융들과 엘리트들과 저는 당연히 이게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들을 바람잡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탐욕을 기가 막히게 자극을 하는데 그럴듯합니다. 알면서 당하는 게 진짜 실력자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사기를 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알면서도 당해서 이제 나는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긁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기가 막힌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죠. 비트코인 야 2배로 네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니? 20배, 30배, 50배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DAT 지금 기업들 주가가 실제로 1000%, 2000%, 3000%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축풍낙엽 되고 있는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또 아마 나뉠 겁니다. 근데요. 그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0%, 30% 떨어질 때 지금 네가 사고 있는 그 DAT 기업의 주가는 마이너스 80%, 심지어 90%, 마이너스 9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해 줄까요? 이거 얘기 안 해줄걸요? 근데 이미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더질라 가격 저번에 보여드렸죠. 마이너스 90% 이하입니다. 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교묘하게 자극시킬 뿐이에요. 비권하는 사회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벼락거지다, 벼락부자다. 그것을 거절을 하든 덥석 쥐어잡든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뉴햄프셔에서 그 주입니다. 50개 주 중에서 하나가 비트코인 담보로 1억 달러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했습니다.
저는요, 가격들 이렇게 힘들면 그냥 좀 관심 자체를 끊으셨으면 좋겠고, 이건 지금 정말 엄청난 뉴스예요.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해서 지금 뭐 했습니까? 채권을 찍어낸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원래는 이게요, 뭐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주 정부는 규모가 작아요. 미국 전체 연방 정부에 비해서. 그래서 규모가 작고 의사 결정이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주 정부가 그래서 비트코인만 비축하겠다가 아니고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인 코인은 우리 주 자산의 뭐 이제 예산의 몇 %로 이미 비축할 이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곳이 이미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담보로 지금 채권 발행 이미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미국의 연방 정부가 이쪽 방향성으로 안 갈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래 걸리는 거죠. 항상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다 넘어져요. 확정된 미래죠. 뭐 AI는 아닙니까? 뭐 자율주행 아닙니까? 전기자동차 뭐 20년 전에 확정된 미래였잖아요. 근데 확정된 미래를 내가 아는데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못합니다. 오래 버티는 능력은 실력이에요. 여기에서 판가름이 실은 납니다. 크라켄 아시죠? 미국의 주요 거래소입니다. 시타델로부터 2억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 거의 3천억에 가까운 큰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지금 200억 달러로 평가가 됐거든요. 크라켄 내년에 IPO 합니다. 200억 달러면요. 거의 3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여가 아마 내년 IPO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크라켄은 코인베이스, 제미니와 함께 미국의 주요 거래소고요. 코인 거래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로비를 많이 했던 기업,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등등과 함께 로비 기업 중에 하나여서 저는 안 그래도 잘 될 기업인데 더 잘 될 것으로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시타델은 아십니까? 아시죠? 악명 높은 수익률이요. 월가 금융기관 중에 헤지펀드 탑 1위를 찍었던 적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익률이 높아요. 뭐 롱도 찍고 숏도 찍고 차익 거래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냄새에 맞는 선수가 시타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행정처분과 그 법적인 이슈가 정말 차고 넘치는 곳 중에 하나가 시타델이에요.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럼 질문을 던져봐야죠. 크라켄은 IPO에서 돈 투자금 유치하면 되는데 지금 IPO 안 하고 2억 달러를 그냥 시타델로부터 쓱 빌려서 가져왔을까? 그럼 시타델은 왜 이 지금 코인 거래소 이렇게 지금 시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크라켄 입장에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년에 IPO 좋겠죠. 지금보다는 좋겠죠. 왜? 코인 가격 오를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200억 달러인데 300억, 400억, 500억 달러 갈지 압니까? 훨씬 비쌀 때 주식을 팔아야겠다라고 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시타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코인이 싸기 때문에 거래소의 기업 가치도 조금은 어찌됐건 쭈그러 들어 있겠죠. 지금 쌀 때 조금이라도 크라켄 거래소 지분 권리들 다 인수를 해놓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저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인 생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파월을 해고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내년 그 연준 의장들 면접을 시작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괄호 열고 닫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속마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물가는 이제 관세 뭐 계속 부인을 했는데요. 물가가 이제 막 차고 올라오거든요.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 사람들 안 그래도 힘든데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네요. 보궐선거에서 자꾸 패하네요. 지지율 계속 떨어집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지금 뭐 공개가 된다 만다 지금 뭐 이제 뭐 상황은 지금 통과한 걸로 아는데 상황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 동생이 보여드렸죠. 뭐 갑자기 저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질 않나. 뭐 그 예전에 그 킹 목사님이 뭐 암살된 파일을 공개하지 않나. 이게 지금 수세에 몰렸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럴 때 시장이라도 빨리 그냥 올리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뭐 요새 뭐 AI 버블이다 뭐다 하고요. 뭐 이제 코인도 뭐 거의 뭐 내리막을 걷고 있으니 빨리 금리라도 내리고 싶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클래리티 액트 있죠. 내년 초에 표결하겠다. 올해 말까지는 수정하고요. 내년 초에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 같다. 근데 저는 타이밍을 잡는 것은 포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틀렸는지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지니어스법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법 관련된 3개가 있었어요. 저는 이거 빠르면요. 22년 말에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늦어도 23년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이 미국에서 의회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언제 됐습니까? 25년 7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제 예상보다 2년 하고도 거의 6개월 이상 더 늦게 통과됐습니다. 클래리티법, 시장 구조법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특히 알트코인에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올해 통과가 될 거라고 당연히 봤습니다.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이미 물 건너 갔다라고 보여줍니다. 내년까지 지금 넘어갔습니다. 리플 SEC의 소송도 끼케야 1년 갈까? 2년 갈까? 생각했었는데요. 웬걸? 5년을 가요. 5년을 갔습니다. 만 5년. 이게 참 쉽지 않다. 제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순간 사실은 좀 내려놨어요. 왜?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냐? 저는 공부를 무조건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확신이 있을수록 원화채굴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으시다면 일단 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안 그러면 들고 있는 코인을 헐값에 팔아야 되겠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공부와 확신과 원화채굴 내 직장, 지긋지긋한 이제 돈 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빚도속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빚도속, 이도속, 리도속, 솔도속, 콧도속, 코인 다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거 다 추억이에요. 껄껄껄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맞아요. 그때 50만 원일 때 한 100개씩 쟁여놨을 거. 이더리움 그때 20만 원, 10만 원 밑에 깨졌을 때 제가 이거 지금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게 다 추억이죠. 그냥 될 수 있는 만큼 사면 족합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의 디지털 자산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프리 캔드릭이라는 사람인데요. 비트코인 매도세가 끝났을 것 같은데 라고 코인데스크에서 얘기를 합니다. 최근의 매도세는 지난 몇 년간 반복된 패턴에 불과하다. 연말 반등이 기본 시나리오다. 너무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단 이런 기사를 보실 때 말이냐 행동이냐를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이죠. 끝난 것 같은데? 아니면 어쩔 겁니까? 그렇죠? 말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스탠다드 차터드 이제 챗 GPT나 퍼플렉시티나 AI랑 한번 씨름을 다 해보세요. 스탠다드 차터드가 지난 하락장에 뭘 했는지. 22년, 23년, 24년 전 세계 크립토 관련 인프라, 라이센스, 수탁, 이자 주는 거, 코인 매매하는 거래소, 기업 인수들 완벽하게 끝내놨어요. 어디가?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여기에서 코인 관련된 모든 사업에 관한 준비가 끝났어요. 행동을 알고 보시면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까요? 블랙락, JP 모건, 그 악명 높은 JP 모건 보십시오. 피델리티, 스탠다드 차터드. 이들은 소위 시체말로 업자들이에요. 업자들이 본인들이 판매하고 수수료를 벌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까요? 안 좋게 얘기할까요? 좋게 얘기하겠죠. 톰 리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생각해 보십시오. 판매 상품 기가 막힙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폭락할 것이다. 폭락 이제 하는 것보다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프리 캔드릭이 과거에 비트코인 가격 예측 꽤 많이 했거든요. 예측률이 얼마나 될까요? 보시면 10만 달러 갈 것이다. 12만 달러 갈 것이다. 20만 달러 갈 것이다. 특히 이제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갈 것이다 했는데 이건 아직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계속 20만 달러 간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한 70%, 80%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시장이 이제 가격이 맨날 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측 달성 전에도
내가 기존 목표가 너무 낮았다 하면서 목표 갑자기 올리고요. 올리면 또 이제 갑자기 시장이 폭락했었습니다. 코멘트를 자주 바꿉니다. 믿을만 합니까? 이거 봤더니요. 챗 GPT로 또 한번 조회를 해보면 과거 비트코인과 기간,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맞췄던 퍼센티지가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아직 뭐 돌아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50% 뭡니까 이거? 그냥 동전 던지기 아닙니까? 아는 척 하는데요. 아는 거 맞습니까? 자꾸 말을 바꾸네요. 이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을 바꿔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그만 팔고 올랐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보여. 준비는 다 완료했어. 이제 코인 뭐 판매하는 거, ETF, 뭐 거래소, 뭐 수탁, 뭐 이자 주는 거 우리 다 라이센스 다 따놨어.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끝났어. 근데요, 전 이게 핵심이라 보는데요. 어차피 오를 거를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게 100%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차트들은 정확히 가격을 못 맞춰도 큰 돈을 벌 겁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 통화감독청, 여기 굉장히 큰 규제 기관이에요.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이 지금 뭐라고 하냐. 이거 엄청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은행들은 블록체인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코인을 들고 블록체인 수수료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뭐 주식이다, ETF다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쓸 거라는 얘기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쓴다는 얘기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씁니다. 근데 은행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죠 수탁도 하고 뭐 ETF도 팔고 토큰화된 주식 팔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자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코인으로 낸다고요. 누가? 은행들이. 그러면 은행들도 코인을 쟁여야 됩니까? 안 쟁여야 됩니까? 당연히 쟁여야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수수료 이더리움을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토큰화가 됐든 지금 그리고 XRP, 이더리움, 솔라나 지금 ETF도 지금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우연일까요? 은행들이 ETF가 나와야 알트코인 사겠죠. 뭐 비트코인도 뭐 물론 취급을 하겠지만 이거 수수료 내려면 이거 그냥 좀 쟁여놔야 되는 겁니다. HSBC, 여기 이제 영국의 또 다른 대형 은행이에요.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 토큰 서비스를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고객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고객들이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뭐 은행망, 스위프트망이 아니고 예금 토큰화입니다. 예금을 토큰화 시켜서 블록체인 위에 얹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어떻게 되냐? 쉬는 날이 필요 없고요. 24시간, 365일 몇 초 만에 국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이거 안 쓸까요? 이거 안 쓰겠습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몇 초 만에 세계 어디든 날아갑니다. 수수료는 거의 뭐 푼돈이거든요. 이거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그러면 예금 토큰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알트코인 ETF, 클래리티법 이게 다 약간 내년을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속이는 겁니까? 이게 뭐 거짓말. 이거 다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로 이미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았을 뿐이죠. 속일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건 방향성이 맞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 다 어디 위에 한다고요? 퍼블릭 체인이라니까요. 이거 다 이더리움 위에서, 솔라나 위에서, 아발란체, 뭐 에이다, 또 뭐 있습니까? 뭐 헤데라, 뭐 알고랜드 이런 데 위에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수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레저, XRP 레저, 그 다음 스텔라망, 뭐 많죠. 이거 다 쓸 거예요. 워낙 지금 그 전 세계 모든 가치를 다 토큰화해서 망 위에 얹으려면 고속도로 이더리움 하나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뭔가 그 붐이 일어날 때 초기는요. 인프라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지금 뭐 고가 논란 뭐 오버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요.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나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1번. 2번은 그랬으면 참 좋겠다. 3번. 그럴 리가 없다.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누가 나한테 코인을 사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1번 경우 난 100% 확신한다. 이 가격은 선물이요. 바닥인지는 당연히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뭐 누가 뭐 아는 것처럼 하면 조심하라 계속 얘기 드립니다. 2번, 3번은 뭐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도망쳐가 될 수밖에 전 없다고 봐요. 뭐 엄청난 뭐 뛰어나신 그런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이거 제가 얘기 계속 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진짜 좀 이상한 극소수가 생존을 하고 그 이후에 큰 수익을 기다렸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구조라 보시면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샘슨 모어라고 했습니다. There will be no bear market. bear market 없답니다. 이 친구 얘기죠. 샘슨 모어는 하락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비트맥스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사실은 그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좀 나름 하이 레벨 클래스예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 화폐 그 채택했을 때 이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독일, 미국에서 SBR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전략 비축의 그 초안을 짰던 인물 중에 한 명이라 보시면 돼요. 그건 뭐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그냥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대만, 프랑스, 멕시코,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이런 정부 또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위해 자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해왔고요. 근데요, 이분은 그러면 바닥을 알까요? 이분 바닥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뭘 안다고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빌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수십억 가고 수백억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본인이 아는 거 여러 국가들 정치인 상대로 그냥 설파하는 겁니다. 카메론 윙클보스 재미니 거래소 그 쌍둥이 형제 있죠.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 이번이 비트코인 9만 달러 아래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기회 확실합니까? 저는 지나고 나면 알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뭐 더블 바텀을 찍지 트리플을 찍을지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리시하신 거죠. 헌터 호슬리는 그 비트와이즈의 대표입니다.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지금 코인 ETF 파는 곳 있죠. 지난주에 블랙록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 2명이 우리 회사 비트와이즈로 왔다, 이직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 자산운용 부서, 코인 자산운용 부서로 블랙록 경력자들이 왔다. 비트와이즈가 지금 엄청난 능력자들이 지금 코인 자산 관리 펀드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대표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뛰어난 친구들이 우리 회사로 지금 많이 오고 있다. 이분이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조금 길게 보자. 줌 아웃 해보자. 줌 인 말고 좀 멀리서 보자. 비트코인이 1년에 딱 16만 4천 개가 공급이 된다. 근데 글로벌 화폐 공급량은 1년에 5조 달러를 더 찍는다. 5조 달러를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7,300조 원이 1년에 찍혀 나갑니다. 그러면 산수가 되는 거죠. 1비트코인에 얼마의 달러가 연동이 돼야 됩니까? 1비트당 얼마나 뒤에 더 많은 공이 달릴까요?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찍히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수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나마도 뭐 이제 4년 지날 때마다 반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들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일 것이다. 저는요, 비트코인 맥시는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현재 제가 받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특히 알트코인이 예전 이때가 생각납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예전 차트인데요. 2018년, 19년도 지금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사실 뭐 행사하면서 가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뭐 이때는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2018년도 하락장이 또 이제 거셌겠죠.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18년 하락 그 이제 하반기에 갔을 때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 700만 원 초중반대를 계속 바닥을 터치하면서 질질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거의 한 6개월 이상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요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바닥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73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흘러내려 버린 거예요. 730만 원에서 2018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356만 원까지 또 추가로 반토막이 났어요. 이미 마이너스 한 7, 80%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떨어진 거예요. 비트가 356만 원을 찍습니다. 제가 한 400부터 샀기 때문에 이날을 당연히 기억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356만 원이었다가 하지만 6개월 지나니까 1684만 원까지 튀어오릅니다. 제가 이때 행사를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랑 같이 사업을 했던 그 미국의 언론사 회장님이 비트코인 가격만 쳐다봤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 비트코인 많으셨거든요. 가격이 그때 1684만 원까지 6개월 만에 4.7배가 올라갑니다. 이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같은 거예요. 알트코인이 이게 바닥이야, 이게 바닥이야, 이게 바닥이야인데 바닥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트코인이 잘 바닥인지 모릅니다. 근데 무릎 아래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무릎 밑이다. 근데 그리고 이게 회복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회복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1684만 원을 비트가 찍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2천만 원 가고 3천만 원 가겠어 라고 했는데 바로 코로나 충격으로 반토막 이상 또 떨어집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2, 3일 만에 또 반토막 또 났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400부터 실은 사기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8,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대략 20배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2년 지나니까 20배 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2년 지난 비트코인 20배 갑니까? 안 가요. 10배? 안 됩니다. 5배?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2배, 3배면 몰라도.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과거를 제가 이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제가 만약 저는 이제 그때는 비트코인만 위주로 샀는데 그때 이더리움만 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더리움을 이제 섞어줬겠죠, 아마. 2년 반이 지났을 때 이더리움은 49배가 올랐을 겁니다. 이미 지금 과거니까 이게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에이다라고 하는 코인, 그때 솔라나다, 아발란체다 없었어요. XRP는 있었지만 소송 걸려서 소송 전이었군요. 어쨌든 에이다는 2.3년 정도 지나면 90배가 올랐어요. 비트코인 20배, 이더리움 49배, 에이다 90배. 이러면서 저는 비트코인도 사지만 다른 코인들도 좀 섞어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그때 이제 저는 깨달았던 거예요. 단, 이더리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에이다가 사라질 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더해서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 충격 누구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죠. 관세 폭탄 예상했습니까? 10월 10일 대청산 아무도 예상 못해요. 추가로 여기서 반토막이 또 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확신의 코인들만 추매를 하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 추가 반토막이 괜찮다. 이게 말이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괜찮지 않았고요. 그리고 B2나 선물로 사시면 안 되는 거겠죠. 저 역시도 여기서 좀 더 이제 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생활비를 갖다가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붕어빵 사 먹고 이제 춥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냥 잘 사는 게 저는 필요한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 그 밑에는 구리, 그러니까 금 대비한 구리의 가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산업 금속을 은도 많이 쓰는데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구리입니다. 그렇죠? 케이블을 만들든 뭘 하든 구리를 엄청 쓰는데 금 대비한 구리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알트코인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린 ISM 지수, PMI 지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2017년도에 ISM이 올라갔습니다. 1년 내내 많이 올랐죠. 그때 금 대비한 구리 가격,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2017년 상승장 기억하시죠? 2020년부터 돈을 풀었더니 20년 말 21년 초 ISM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때 금 대비한 구리,
실물 경제도 사이클이 제조업이 좋아졌던 거예요. 실물 경제에 이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돈을 풀어서. 비트코인 가격 21년 많이 올랐었죠. 지금 ISM이 거의 바닥 수준.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래 50 밑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금 대비한 구리 가격 바닥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물 경제 구리의 수요보다 이제 금 투기 수요가 훨씬 더 지금 많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비즈니스 사이클이든 ISM PMI 지수든 내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든 중간 선거에서 돈 찍기를 이게 다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분위기가 언제 그랬어 하듯이 쓱 바뀌고요. 사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극한의 포모가 꼭 금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국장에서 나온 것처럼 코인에서도 언젠가 나와요. 그때 기다렸다 바로 딱 던지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계속 기다렸다가 고점 신호들 나오면 분할로 쓱쓱 팔고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지표 수치니까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ISM PMI는 최소 60은 되면 좋겠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최소 5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DXY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강도가 지금 여전히 100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데 90까지 과거에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90까지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도 뭐 탑 10은 물론이고 탑 5, 탑 3, 탑 1까지도 올라가는 날이 아마도 올 것이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요. 그냥 내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이다, 가족이다, 건강이다, 또 취미생활 하시고 또 공부도 필요하면 틈틈이 하셔야겠죠.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 견딘다 생각하면 되게 힘든데 몇 개월 뭐 지나고 나면 뭐 몇 년도 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건강 관리 추워서요. 이제 건강 검진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면서 그냥 잘 사시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시간 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